우리는 지금 다양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 They develop an attitude toward their education, which is not a purely competitive attitude. 출산율 저하로 학교에 닥친 위기. We have to shift our concept of the curriculum.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 공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건 공감이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그렇다면 위기 극복의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공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서 공생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공생의 교육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The provinces, students who come from the provinces, should have more opportunities because right now is there an imbalance in opportunity between those who come from the center, from the city, and those who live in other provinces.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걸 관계없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글로컬 교육이란 정확히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걸까요?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글로컬과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달라져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 한 명을 낳는 것조차 기피하는 대한민국. 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해마다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문을 닫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여수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로컬 교육의 경쟁력으로 미래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죠.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래교육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We're here to talk about education and to ask what kind of education can contribute to democracy and to justice, and what kind of education can help us live together.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공생의 교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지옥사멸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이곳 전남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상들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공생의 교육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공생의 교육이란 자연과 인간의 공생, 글로벌과 로컬의 공생, 교육과 지역 공동체의 공생, 인간과 기술의 공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토 아래 전라남도의 여러 학교들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가장 먼저 공생을 모색해 봐야 할 대상은
자연입니다. 잘 자라고 나중에 커가지고 예쁜 국가 돼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어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평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플로깅 활동도 있는데요. 플로깅이란 원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플로깅 한 게 어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플로깅을 하면서 또 볼 수 있는 주변의 작은 동식물에 관심도 가지고 하면서 생태 환경 감수성도 기르면 겁나 많이 두고 좋겠다. 저희가 플로깅을 하면서 지구도 다이어트를 하고 저희도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하고 신기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누에 고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누에 고치 씨를 한번 뽑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누에를 직접 길러 씨를 뽑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뽑은 씨를 모아 나중에 책갈피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지만 또 누에게는 너무 미안해요. 왜? 누에가 죽잖아요. 이미 죽었어, 괜찮아. 옆반에서는 또 다른 신나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뭐가 이리 재밌을까요? 네, 장수풍뎅이 기르기 수업이랍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장수풍뎅이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죠. 여기에 지금 장수풍뎅이 암컷이 알을 많이 낳았어요. 몇 개인지는 지금 선생님도 모르니까 일단 친구들이 선생님이 흙을 부어주면 살살살 비벼가지고 안에 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손에서 털수 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맞아요. 알이 나오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곤충알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풍뎅이에게 이름까지 지어준다는데요. 엘리자베스 10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찌야, 팽팽이라고 지었어요. 그 시각 옆반에서는 씨앗폭탄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요. 씨앗폭탄이란 흙을 뭉쳐 그 안에 식물의 씨앗을 넣고 황폐해진 땅에 던지는 것이랍니다. 저희가 씨앗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이지만 저희가 만드는 폭탄은 생명을 가꾸고 창조해내는 새로운 생명의 폭탄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로 이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쭉 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교사와 학부모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학교에 모여서 간단한 친환경 소품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환경교과 선택이 중학교는 7%, 고등학교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과를 채택을 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또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는 데 체계적이고 그러한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을 전공한 그러한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짬새 있는 환경교육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한 과학 저널에 의하면 학교에서 기후변화 수업을 받은 학생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연간 평균 3톤 가까이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친환경 생활 실천은 학교 담장을 벗어나 가정과 지역 사회로 퍼져갑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전에는 아크릴 수세미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들이 먹고 그걸 저희가 다시 먹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배 수세미나 조금 친환경 수세미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빛나는 집에서는 평소에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막 펴지면 이게 이제 화순군에서 이거를 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가져가잖아. 그러면 화장지로 바꿔주죠. 오늘 엄마와 아이들은 다 쓴 페트병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생태 감수성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깨끗한 지구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지금보다 지구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두의 작은 실천이 자연과 공생하는 큰 걸음으로 이어지겠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우리 자연이나 생태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공생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부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장 감성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근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택시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긴 원래 택시 타고 와요. 그러면 택시비는요? 안 줘요. 어? 안 줘요. 택시비를 안 내요? 네. 학교 택시가. 알고 보니 택시비 전액을 전남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교통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초, 중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국에서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실시한 제도라고 합니다. 농산 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선 간편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 공짜. 원래 이 학교는 졸업생이 6,300명에 달하는 제법 큰 학교였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전교생이 1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 3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말 타러 갑니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무슨 말을 타요? 아, 저기요. 하나. 이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승마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시선 멀리 봐. 내 앞에 친구가 무서워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재밌게 승마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좋아요. 신기해요. 어떤 게? 학교에서 말 탄다는 게. 비록 작은 학교지만 학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학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죠. 제가 들었던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작년에 들어왔던 1학년 학생이 주말이 되면 빨리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학교 가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무료 프로그램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서 작은 학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죠.
일단 저희 학교는 학생 숫자가 적어서 훨씬 더 아이들과 눈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줄 수 있고, 100% 1대1 학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해줄 수 있어서 저도 학생들을 조금 수업 시간에 많이 봐줄 수 있고요. 때로는 아빠 역할도 했다가 선생님 역할도 했다가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선생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아이가 갑자기 다가와 선생님 사랑해요 안아주고 막 그런 아이도 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학교의 강점이 가장 빛을 발했던 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체험학습을 자주 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쉽게 가르치시면서 뭔가 재밌게 하셔가지고 수업이 재밌고요. 오늘은 또 무슨 수업이나 활동을 할지 기대돼서 맨날 설레요. 학교에 오면 제가 행복해져요. 이만하면 작지만 강한 학교, 강서학교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전라남도에는 이와 같은 강서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강서학교들이 로컬을 넘어 글로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고등학교로 가봤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 오늘은 환경 문제를 주제로 시 창작을 할 텐데요. 보통의 시 창작 수업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스모그 현상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도시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에 잠긴 한 소년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해봤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은 이게 좀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I로 시를 창작한다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이 기호로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쪼개지는 걸 표현했고, 거북이가 사람한테 받는 쓰레기가 먹이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표현해서 이렇게 AI를 이용해 만든 시들을 엮어 온라인 시집으로 만든다는데요. 이 시집으로 외국 학생들과 함께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업을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랑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또 나의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감에서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박람회 현장에 펼쳐진 미래교실. 서모고 학생들과 우즈벡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동방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두 학교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창작한 자작시로 온라인 협동 시집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시에 대한 평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언어는 AI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이 시는 세상의 입장에서 써봤어요. 고통받는 자연을 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은 우리 손에 있다라는 식구를 썼다는 거예요. 오, 박수 한번 더 줄까요? 이야. 참 흥미로운 수업이었죠. 비록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낯선 외국 학생들과 무리 없이 소통이 가능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AI랑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앞으로도 흥미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우리의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완전 미래적인 약간 미래 사회를 사는 그런 멋진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편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초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목포 중앙여중과 순천의 승남중학교도 비대면으로 서로 연결됐습니다. I will show you guys that made. It included the information of Suncheon, my school, restaurant, place food, and local talent. First, I will introduce Suncheon. 이처럼 현재 교육 현장에 디지털 기술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작은 데서는 그런 좋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남이나 그런데 모든 에듀케이션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실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기술, 통신, IT 기술 때문에 그런 거에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 세상에 어디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역, 로케이션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 통신 기술 같은 걸 사용해서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수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젠 학습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사고의 폭이 더 넓고 깊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기준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높임 표현 사용하지 않을 때 꼬모 에스타스라고 해서 잘 지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만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는 3인칭으로 바꾸어 뒤에 S를 빼서 꼬모 에스타라고 해서 잘 지냈나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되게 능숙한 스페인어 사용자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의 키가 한 뼘 더 자라겠죠? 재학및 요청을 할 때 저희가 다양한 기회를,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수업도 같이 하고 글로컬도 갔다 오고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저희가 잡고 이런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한다는 게 이제 저 스스로가 좀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사고하는 과정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하는 것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되게 왜 이거를 배우고 또 외국에서는 또 어떻게 배우고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 과정의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세계적인 인재로 커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 시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형성됐으니까요. 2023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50만 명. 인구의 4.89%를 차지합니다. 그중 7.4%가 호남권에 살고 있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대불초등학교는 전교생 571명 중 147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오케이.
거의 대부분 인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죠. 학교에 들어오면 2년 동안 한국어 수업을 먼저 받고 일반 수업에 들어갑니다. 당연하게도 이 학교 한국 아이들은 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고 공부하죠. 그냥 다 친구니까, 다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나이니까 그냥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고 잘 노니까 저희랑 다른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는 각자 사회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줍니다. 오늘은 점심 메뉴로 제육볶음이 나왔는데요. 고기 대신 달걀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 아이들이죠. 학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무슬림 아이들을 위해 콩고기나 달걀 반찬을 준비해줍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각자 외모가 다르고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아이들끼리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는 미래 사회에도 어쨌든 더 애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저희 학교는 생각을 하거든요. 5학년에 재학 중인 딜루라는 가족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입니다. 딜루라는 모국어인 우즈베거는 물론 한국말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할 예정인데요. 대회를 앞두고 선생님들의 개인 지도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보실까요? 약간 웅얼거리는 느낌인데 원래 그래? 원래 좀 빨라요. 그러니까 뭐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딜루라는 대회에서 실력 발휘를 잘하게 될까요? 오늘은 딜루라와 친구들이 함께 하교를 하는데요. 다 같이 찾아간 곳은 바로 딜루라의 집. 딸내미 친구들이 놀러왔다고 온 가족이 출동해서 우즈벡 전통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게 제일 좋은데. 아이들은 낯선 외국 음식이지만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맛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은 빵심이야? 너 빵 먹어가지고 이렇게 큰 거야? 나 빵만 먹고 살 거야. 이게 밥 씹면서 이렇게 작은 건가? 엄마는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우게 돼서 정말 좋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에서도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더 좋죠. 행복하게 기쁘고 만족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중 언어 대회가 열렸습니다. 딜루라 학생이 발표할 주제는 샬롬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딜루라가 떨지 않고 잘해야 할 텐데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울보과학자가 되어 앞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과학 분야에 귀하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딜루라는 침착하게 잘하는데 지켜보는 선생님들이 더 초조해 보입니다.
아빠도 은근히 긴장한 것 같죠? 과연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왜?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접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나라 학생을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문화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알고 있다가. 그럼 대한민국 학생이 그 학생한테 대한민국을 소개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부심을 느끼겠죠. 그죠? 서로가 소통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많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딜루라가 2등을 해서 금상을 받았어요. 짜잔. 자, 딜루라 앞으로 나와볼까요? 대회에서 2등을 해서 조금 아쉽지만 전국대회에 나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또 전국대회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루라의 2등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로컬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편견 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로 얽혀있는 나라들 사이에선 오해의 틈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Before I reach here, I think Korea is just all of city and not very beautiful and maybe small and crowded. But when I reach here, it changed totally. It is a really, really beautiful city and it's really charming. Like 韓国に来る前はなんか韓国と中国が日本と海を隔て離れているのでちょっと遠いものに感じていたけど、このキャンプに参加してみて韓国と中国の学生さんたちとたくさん交流することができて、たくさん話せて友達もたくさんできたので、来る前よりももっと身近なものに感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박람회 기간 동안 미래교실에서는 첨단 기기들을 활용한 여러 수업들이 선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단지 기술을 그냥 피하게 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보다는 활용을 해서 좋은 목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겠죠. 박람회에서 선보인 미래교실 중에는 로봇을 이용한 환경문제 솔루션을 제시한 수업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해결을 할 것이다. 햄스터 전용 AI 카메라를 달아서 무대 학습을 시킨 다음 카메라로 그 학습을 시키는 것에 갖다 대어서 어디로 갈지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네. 햄스터 로봇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종류별로 학습하는 기계가 쓰레기를 주면 학습하는 방향으로 버리거나 어디에 보내주는 스파이크 프라임이라는 기계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코딩을 하고 그것으로 청소 로봇을 만들어냈는데요. 미래 시대를 책임질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과 기술의 공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교실은요, 지금 학생들이 디지털 세대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과 플랫폼들이 잘 구축된 교실이 미래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미래 교육 역량이 키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AI를 활용한 교육을 어느 지역보다 앞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30 교실인데요. 2030년까지 구축하게 될 미래교실을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그중 한 곳입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레슨하는 날이죠. 혹시 레슨 다 했나요? 이 초등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학교라고 하는데 이름에 걸맞게 수업은 AI 코스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AI로 수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중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어도 부족한 개념들을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이 진단을 해주고 부족한 개념과 부족한 영역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개개인별로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신장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디지털 튜터 선생님이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답니다. AI 맞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를 맞춤해줘서 그 문제를 좀 더 잘 풀게 해주는 것 같아서 성적이 올랐어요. 네. 지금 도윤이가 벌써 5문제를 다 풀었어요. 가장 빨리 풀고 가장 다 맞았기 때문에 코인을 하나 줄게요. 영희언니 벌써 다 맞았네요. 자, 박수.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꾸 뭔가를 나눠주시는데요. 코인이라니 이게 대체 뭘까요? 의문은 잠시 후에 풀렸습니다. 학생들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걸까요? 저희 학교에서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점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코인을 얻어서 그 코인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좋은 점수를 얻은 아이들에게 코인을 주고 그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선도학교의 가장 큰 목표가 하이터치, 하이테크인데요. 하이터치는 정서적인 지원,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의미하고 하이테크는 기술적인 걸 의미합니다. 기술적인 거는 사실 저희가 교사가 준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줄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수요 조사를 해봤고 그거를 저희가 코스웨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포인트를 얻으면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4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TF팀을 만들어 2030 미래교실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AI 코스웨어 사용하는 또는 거꾸로 수업의 모델을 한번 그려볼 테니 그걸 바탕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반은 이러한 단계는 불필요할 것 같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사교육을 끊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많아졌답니다. 학교요? 그냥 놀러 가는데 공부도 즐겁게 하고 친구랑도 즐겁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노는 거죠. 학교 올 때 행복해요. 저희 반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그 말을 했는데 사실 정말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친구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시키지 않아도 이제 쉬는 시간에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끝나고 남아서 저한테 이 문제 내주세요, 저 문제 내주세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역량을 갖춘 교사입니다. 이 박람회를 찾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관계자들 역시 교사의 역량을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합니다. 싱가포르는 국제학업 성취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We are going through very difficulties. 선생님이 너무 멋지지.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탄훈생 총장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의 교사 양성 제도에 그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knowledge is changing, the teachers have to keep learning new ways in which to reach out to the students. But all of these factors must be supported by, number one, good school leadership. Number two, a good accountability and evaluation system. So the teacher is a designer of the learning environment, creating the opportunity to match the student to the curriculum. So this is a very important way of looking at education.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소외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공생의 교육. 어느 지역에 있든지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이 실현되고 다 함께 잘 사는 미래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라남도 학생들이 전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전남에서 꿈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충분한 그런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장했을 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이 이제 변방이 아니라 교육의 중심으로서 글로벌한 교육의 핵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교육은 이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고 지역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우선되어야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project because the imbalanc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should not be allowed to disrupt the patterns of life. This goes to the question of living together and living in communities rather than having to leave communities in search of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이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함께 공생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수준 높은 미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